관리번호 3번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제가 오늘 실현할 부분은 동기 유발부터 활동 1, 활동 3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 배웠던 내용까지 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 반 고민 채팅방에 어제 수업을 듣고 효인이가 고민이 생겼는데 그 고민을 고민 채팅방에 올려두었습니다. 동의를 구했으니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의 고민을 읽을 때는 어떤 것에 주목하여 봐야 한다 했죠? 인성이 맞아요. 어떤 문제 상황인지, 성은이 맞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주목하여 봐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것을 보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 상황이었나요? 성도 효인이가 역사 속 인물을 저번 시간에 조사했는데 어떤 매체로 발표하면 좋을지 고민이 됐다고요? 맞아요.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나요? 승현이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군요. 어떤 경험이었나요, 승현이는? 저번에 자신의 생각을 원하는 매체로 표현하라고 했었는데 어떤 매체를 선정할지 고민이 됐었다고요? 좋습니다. 또 여기에 영욱이가 연결해서 또 얘기해보고 싶다고요? 영욱이 우리 반이 온책 읽기 활동을 하는데 그때 봤던 등장인물이 했던 고민과 비슷하다고요? 어떤 게 비슷했나요? 매체에 따라 전달 효과가 달라지니까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요? 잘 기억해 주었습니다. 온책 읽기까지 잘 연결해 주었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이 역사 속 인물을 다 함께 우리도 조사해 봤잖아요. 이걸 어떠한 매체 자료로 발표할지 우리 한번 추천해 줍시다. 우리 반 멘티미터에 접속해서 여러분 어떤 매체를 추천하는지 한번 적어주세요. 와, 정말 많이 적어주었네요. 어떤 매체가 가장 많이 보이나요? 신문이라고 보이네요. 우리 반 신문을 많이 적어줬어요. 왜 신문을 적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성도 신문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배웠던 내용까지 잘 연결해 주었네요. 또 영욱이는 우리 반 방송부인데 그런 신문을 썼던 경험이 재밌어서 또 친구에게 추천해 주고 싶었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 생각들을 모아서 배움 목표를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배움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 인물을 신문으로 소개할 수 있다 입니다. 이런 배움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떤 활동을 우리 함께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우리 역사신문에 어떤 걸 작성할 건지 토의해 보자고요. 또요, 여기 나아가서 역사신문을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그것도 좋네요. 다른 친구 여기에 또 연결해서 해볼까요? 역사신문 만든 걸 또 발표까지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이 발표한 건 또 어떻게 해볼까요? 이 역사신문을 우리 반 학교 게시판에 전시해서 많은 학생들이 보게 하자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활동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활동 1, 토의해보자 역사신문. 활동 2, 만들어보자 역사신문. 활동 3, 발표해보자 역사신문. 그리고 이건 나중에 학교 게시판에다가 전시까지 해봅시다. 선생님은 오늘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했는지 그리고 역사신문을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거에 중점을 둬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모두끼리 협력을 하는지도 주요 관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토의해보자 역사신문. 토의해보자 역사신문은 모둠 토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모둠 대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 4명씩 6모둠 만들어 봅시다. 다들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본 경험이 있나요? 영욱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요. 방송부로서 신문을 많이 접했을 거고, 다른 친구들은 일상에서 신문 많이 봤나요? 우리 재호는 핸드폰으로 신문, 운동 뉴스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본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방법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생님 QR코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QR코드를 타고 들어가면 다양한 역사신문이 그 예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역사신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참고해 봅니다. 둘째, 우리 모둠에서는 어떻게 역사신문을 만들 건지 자유롭게 토의해 봅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건지를 얘기해 보면 좋겠죠. 활동 3. 여러분이 토의한 내용은 기록을 합니다. 어디에 기록하면 좋을까요? 재원이 굿노트에 기록하자고요? 왜요? 굿노트에 기록하면 저번 시간부터 쭉 우리가 굿노트에 배운 내용을 기록해 왔으니까 매체 자료의 특성도 계속 확인하면서 신문을 쓸 수 있겠다고요?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굿노트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태블릿 PC를 사용할 때는 어떤 규칙이 있었죠? 4 규칙.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를 구분합니다. 사용은 학습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사용할 때가 언제죠? 맞아요. 우리 자료를 조사하고 우리 함께 사례를 학습할 때 사용하기로 했었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손을 들어주면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활동 시간은 몇 분 줄까요? 8분이요? 좋습니다. 선생님 8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시작해 주세요. 우리 티아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손을 들어주었나요? 신문에 들어갈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싶어서 글로 쓰려고 하는데 그 글 쓰는 것이 어렵다고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어려웠나요? 단어를 알고는 있으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서 어렵다고요? 그럴 줄 알고 선생님이 힌트 QR코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것이 있죠? 우리 반 학습 단어장이 있죠? 조금 더 보면서 글을 쓴다면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좋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도움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배움장 지수가 도와주고 싶다고요? 좋습니다. 함께 협력적으로 돕고 소통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재호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디지털 기기를 지금 사용해서 굿노트에 정리하고 싶은데 굿노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우리 학기 초에 배움 공책에 안내 쪽지를 붙여두었죠? 한번 거기에 디지털 기기 사용 규칙이 있으니까 확인해 볼까요? 이제 굿노트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난다고요? 오, 지금 굿노트를 이용해서 잘 기록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우리 재원이도 보니까 디지털 기기를 좀 사용하는 걸 어려워하던데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나요? 우리 배우짝, 우리 스마트 기기 박사 서훈이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있다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우리 사모듬은 다양한 사례로 학습해서 모둠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역사신문을 만들지 잘 토의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식 정보, 우리 지식이나 정보를 이렇게 잘 처리하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활동 마무리할 건데 혹시 시간이 부족한 친구 있나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고 남은 친구들도 있네요. 부족한 친구들은 계속 한번 해보고 시간이 남았다, 나는 다 했다 하는 친구들은 하이러닝 콘텐츠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죠? 맞아요. 하이러닝 콘텐츠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우리 신문뿐만 아니라 역사로 노래를 만든 것도 있고 혹은 다양한 매체 자료로 만든 역사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신문 말고도 다양한 걸로 소개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활동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둠의 역사신문에 어떤 내용을 넣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해볼까요? 우리 반이 좋아하는 번개 발표를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인물의 생애, 인물의 업적, 인물이 잘한 점, 인물에 대한 나의 생각.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묶어서 어떤 것이라고 종합하여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승현이 맞아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역사신문에 대해서 토의해 보니까 어떤 경험하고 좀 비슷했는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예원이
예전에 학급 신문을 썼던 경험이 떠올랐다고요? 오,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 학급 신문도 이렇게 육하 원칙을 지키며 써봤었죠. 신문의 형식에는 어떤 것들을 지켰었어야 됐죠? 성도, 맞아요. 표제나 본문, 전문 등을 쓰자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활동에서 한번 역사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네, 우리 활동 2에선 잘 만들어 보았고 이제 활동 3으로 넘어가서 발표해보자 역사신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신문은 패들렛에 현재 이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공유한 뒤에는 각자 모둠이 발표를 한 후 다른 친구들은 좋아, 하트 활동까지 해봅시다. 좋아, 하트 활동이 뭐였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은 댓글로 달아주고 좋았던 모둠엔 하트 표시까지 해주는 걸로 하기로 했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동 시간은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발표해 봅시다. 1모둠은 어떤 걸 발표할 건가요? 일단은 표제가 무엇이죠? 맞아요. 신라의 위대한 선덕여왕라고 했네요. 여기 모둠은 글을 누가 썼다고요? 티아고가 썼다고요? 아까 티아고는 글을 쓰는 걸 어려워했었는데 아까 학습 단어장을 보고 이렇게나 글을 잘 쓰는 수준까지 올라왔더니 정말 칭찬합니다. 다음 모둠은 우리 글을 만든 창의적 대왕 세종대왕이라고 써놨네요. 굉장히 제목부터 아주 창의적입니다. 너무 보기 좋네요. 내용도 설명해주세요. 내용도 설명을 잘했네요. 이 모둠은 패들렛에 제우가 공유를 했다고요? 제우의 디지털 역량이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칭찬합니다. 자, 우리 다른 친구들의 발표 함께 잘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죠? 맞아요. 표제, 구제. 표제, 전문, 본문이 다 들어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인물의 생애, 업적, 사건 등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만들어 봤는데 다음에 또 어떤 신문을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효인이 우리 반에 학급신문 만드니까 다음에 우리 반 친구를 소개하는 학급신문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요? 그것도 좋겠네요. 성도 신문뿐만 아니라 뭐 노래나 아까 캠페인 같은 것도 봤는데 그런 것들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좋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매체 자료를 또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좋아 댓글까지 다 잘 달아주었습니다. 너무 칭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구글 설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신문을 잘 만들었는지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한번 한 줄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접속해 볼까요? 네, 다들 잘 기록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역사 속 우리나라 이 대표 인물을 소개하는 신문을 잘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활동 소감 한 명만 얘기해 볼까요? 영욱이 신문을 통해 알리니까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섬세하게 알릴 수 있었다고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또 다양한 매체 자료 혹은 학급 신문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1번 문항에 대해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해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정한 성취 기준은 첫 번째 성취 기준인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한 에듀테크를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태블릿 PC 굿노트를 활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신문으로 역사 인물을 소개하는 과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신문이라는 매체 자료의 특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전차시부터 굿노트에 학습 내용을 기록하였던 전제하에 그 굿노트를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은 매체 자료의 특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보다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살려 역사신문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사가 학생들이 성취 기준 도달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패들렛을 활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역사신문을 패들렛에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사는 즉각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학생들의 역사신문을 보고 오늘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단 기준에 못 미쳤던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패들렛 조화 하트 활동을 통한 동료 평가입니다. 학생들은 패들렛에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댓글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동료 평가의 관점에서 실시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관점마저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둘째,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기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구글 설문지에 오늘 자신이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혹은 역사신문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을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사가 학생의 이해 정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학생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학습을 성찰해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장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보다 더 오늘의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문항에 대해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해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한글 미해득 외국인 학생이 점차 증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는 맞춤형 학습 도움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두 가지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배움착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한글 미해득 외국인 학생이 있다면 그만큼 또 한글을 잘 알고 잘 사용하는 학생이 교실 내에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의 특성을 반영하여 함께 배움짝으로서 자리를 앉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업과 같이 티아고의 어려움을 겪을 때 지수가 도와줬던 것처럼 지수가 배움짝으로서의 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동료 교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은 부담 없이 조금 더 친근한 관점에서 한글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배움 공책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이 있다면 QR코드를 활용해 학습 단어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학습 단어장을 확인하면서 학생이 어려웠던 한글 단어를 기록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참고하여 오늘의 학습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글 미해득 학생이 한글을 해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또한 학생이 맞춤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이 있다면 저는 이 밖에도 에듀테크를 활용하거나 혹은 지역 공유학교를 활용하여 한글의 해득을 도울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3번 문항에 대해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해 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건 현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서 올바른 디지털 시민 의식을 갖는다면 학생의 효과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또 책임 있는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이 디지털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책임 측면에서 학생들과 444 규칙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44 규칙이란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며 사용은 학습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학생들과 학기 초에 함께 설정하고 또 학생들이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학생들의 규칙을 항상 상기시킬 겁니다. 이는 학생들이 올바른 디지털 사용 규칙을 몸소 익힐 수 있고 수업에서 디지털 시민을 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디지털 윤리 측면에서 디지털 윤리 교육을 틈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점심시간 등 학생들이 디지털 윤리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이에 대해 느낀 점을 간략하게 발표해 보면서 항상 디지털을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활용 윤리 교육이나 혹은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거나 혹은 저작권 의식을 갖도록 학생들에게 영상을 시청하고 배운 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민 의식을 갖추는 건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경기도의 교사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방향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학습 공동체에서 선배 교사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이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 정도 남았어. 네. 이거 한번 꺼줄게요.